아주 딱 물어보는 거예요.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어떻게 될 겁니까? 예스가 노입니까? 90%가 전부 다 트럼프 행정부의 노선을 가지고 지키겠다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공화당 의원들이 오케이, 통과. 그렇게 본다면은 그만큼 이제 미국 내에서는 중국에 대한 컨센서스가 굉장히 짙은 거죠. 그렇긴 한데, 이제 중국에 대한 정책이, 하나는 중국의 부상을 억누르려는 정책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 네. 앞으로 경제정책이나 여러 가지 네. 게임에서 룰을 제대로 지키게, 다시 네. 말하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안 네. 한다든가, 외국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준다든가, 네. 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가, 그러니까 네. 하여튼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불공평한, 소위 네. 평평한 땅이 아니고 네. 기울은 운동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행태, 네. 그거를 바꾸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이제는 중국의 부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중국의 부상은 수용을 하고 중국이 벌이고 있는 불공정한 여러 가지 행동, 부당한 행동, 지적재산권 이런 거를 바꾸려고 한다. 그런 의견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예를 들면 화웨이 같은 회사에 대한 규제인데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용인하는 건지 또 할 수밖에 없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 문제는? 저는 뭐 용인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20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미국의 소위 인도 패시픽,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이제 그때 발표가 됐는데요. 요 최근에 미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이제 떠나기 전에 그 보고서를 이제 비밀 해제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보고서가 나왔는데 80%가 전부 다 중국 견제입니다. 중국 견제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산업 스파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미국이 여태까지는 군사력, 특히 기술력 을 가지고 우리가 버텼는데 금명간 중국이 미국을 초월할 수도 있다. 이런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나온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된 에릭 슈미트 전 구글 회장하고 몇몇 인사들이 이제 보고서 썼는데요. 그걸 보면은 이런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특히 기술 패권을 갖다가 능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는 디커플링이 필요하다. 말하자면 그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을 포함해가지고요. 그렇다면은 미국은 예를 들면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기술력을 갖다가 합친 새로운 형태의 말하자면은 협력체가 필요하고 거기에 한국, 일본, 호주, 그 다음에 유럽의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그 다음에 인도 등 이런 10개에서 12개국 정도가 뭉쳐서 미국을 필두로 새로운 말하자면 기술 질서를 갖다가 구축해 나가자. 이게 아마 바이든의 핵심적인 대외 정책인 것 같은데요. 그 성공 여부는 제가 볼 때는 50%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미묘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오케이, 미국과 중국 간에 경제 교류를 시작한 지가 지금 4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걸 단절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케이, 우리 경제 교류, 무역, 기술 교류, 자본 교류 다 하는데 페어하게 하자. 라고 압력을 넣는 정책하고 아니다. 이제는 무역에서도 서플라이 체인을 단절하고 기술도 공유하지 않고 그래서 무역이나 기술에서의 디커플링을 시도하는 거는 상당히 다른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아마 미국의 대기업들도 그것을 보면서 좀 가장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대표님께서 훨씬 더 전문가시지만 제가 국제 정세라든가 미국의 정치라든가 정책을 쭉 이제 폴로하면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예를 들면은 중국이 좀 더 이 불균형의 문제들을 갖다가 좀 불식시키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이제 중국하고 협력을 하자. 겉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속으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속으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심적인 군사 과학 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를 갖다가 지배해 왔는데 이제는 그것을 갖다가 중국한테 뺏길 수도 있다. 그것만큼 미국이 양보를 안 하겠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러니까,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위협을 느끼는 거는 뭐 사실인데, 그렇게 보면 세 가지 정책이 있는 건데요. 미국의 대중 정책이라는 게 하나는, 중국의 부상을 억제하려는 정책이 있고, 네. 두 번째는 그 경제 교류에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디커플링 하는 정책이 있고, 네. 세 번째는 교류는 계속 하되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압력을 넣는 네. 여러 가지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이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렵지만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아마 미국 내에서 컨센서스가 아직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아직은 좀 너무나 그죠? 이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이 성공할 건지, 과연 네. 거기에 코스트가 얼마나 발생할 건지, 네. 그런 점에서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간단히 이 문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 트럼프 관두기 직전에 폼페이오가 네. 대만에 대한 여러 가지 여행 제한이나 이런 걸 풀고 해제했죠. 그러면서 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대만과의 미국과의 교류를 이렇게 문고를 트는 네. 그런 굉장히 네. 그 중요한 정책을 네. 했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잖아요. 가장 예민한 거죠. 그래서 예. 어떻게 보세요? 대만 문제가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근데 이 문제는요, 음. 대만 문제는 트럼프한테 바이든이 마음속으로는 고맙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기네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을 갖다가 해줬거든요, 트럼프가. 아, 그래요? 예. 오.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예가요. 음. 그렇다고 해서 물론 미중 관계를 갖다가 대만 문제 때문에 이걸 갖다가 하진 않겠지만 지금 워싱턴에 있는 대만 대표부 대표가 이번 취임식 때 초청이 됐어요. 여잔데. 예. 그 여태까지는 그 말하자면 데팍토 대사가 있지만은 한 번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트럼프 때도 초대받았겠지만은 특히 바이든 때도 초대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물론 아주 단편적인 예지만요, 대표님. 그 대만 대표부 대표가 사실상의 대사 역할을 갖다가 함으로써 그 상징적인 그게 굉장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에 물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무장관도 청문회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롬니 상무님이 물어봤습니다. 대만 문제를. 그랬더니 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만 정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만 문제에 관한 한 바이든은 큰 차이는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미국이 바이든 정권 행정부도 대만을 중국에 대한 하나의 레버리지로 쓰겠다는 물론이죠. 의도가 예. 강하다. 예, 굉장히 강하죠. 봐야 되는 건데요. 예. 물론 그게 그 아슬아슬하잖아요. 선이요. 예, 그렇죠. 예를 들면 예.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든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중국이 또 물론 뭐 발끈하고 또 뭐 대만을 갖다가 군사적으로 지금 계속 지금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으니까. 근데 얼마 전에 대만 해협 자체를 통과하지 않았지만은 그 인근에 미 칠함대가 또 그 네. 항공모함이 또 지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미국도 이제 그 중국을 견제하는 거죠. 오늘 아침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그 뭐가 났냐면 그 대만의 TSMC. 네. 그게 이제 그 나노 기술 세계 1등이잖아요. 네, 네. 제가 알기로는 삼성보다 좀 앞섰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그 TSMC가 지금 세계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의 아주 크리티컬 포인트인데 네, 그렇죠. 예, 예. 대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가 디스럽트 될 거다. 예. 예. 그래서 과연 지금은 이제 대만이 문제가 아니고 TSMC가 있는 대만을 네. 앞으로 어떻게 보호할 거냐, 뭐 네. 이런 이슈가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도 여태까지는 이제 그 TSMC가 본토하고도 많이 사업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트럼프가 볼 때는 아직 바이든하고는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반도체가 사실은 한국 경제는 물론이고 미국 경제도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 역할을 합니까? 그런 면에서는 제가 볼 때는 군사적으로도 미국은 계속 대만한테 소위 방어 차원에서의 무기라든가 군사 정보 제공하고 그리고 특히 일본과의 군사 협력도 일본하고 대만과의 군사 협력도 미국이 앞으로는 굉장히 좀 지지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바이든 저 누군지 내가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생각구 네, 열도, 예. 열도에 대한 중국이 공격하면 미국이 나서겠다. 네. 그렇게 공언했죠 이번에.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그게 이제 오스틴 그 오스틴 이 장관 국방장관이. 후보자가 의회 청문회에서 그것도 물어봤더니 자기가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생각구 열도에서 만에 하나 중국하고 일본 간의 분쟁이 있으면 미국은 미일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일본을 갖다가 돕겠다. 그 대만과 남중국해가 핫스팟으로 좀 떠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이 아니라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이든 때 대만 문제를 확실하게 꺾지 않으면은 이건 굉장히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남중국해도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이 중국의 지위를 갖다 강화하고 있는데, 네. 바이든이 거기에 대해서도 양보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미중 간의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